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월가 기관들이 눈뜨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올해 반감기 이전에 페이지 1 불장 사이클이 한번 오고 나서 3월부터 9월까지 지독한 약세 흐름이 지속되는 그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투심이 약하고 인내심이 없는 개미들을 완전히 여기서 불어서 털어버리고 깔끔하게 먼지를 청소하고 나서 새로운 후반전 사이클에 들어가기 위한 스타트가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 말을 기점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이 지독하게도 지금 투심이 위축돼 있고 비트코인 망했다 시즌 종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이자 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볼 수 있는 블랙록은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은 아주 독특한 분산 투자 수단이고 대중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훌륭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실제로 블랙록이 정말 이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중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을 보면 기존의 명목화폐와 비트코인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이런 명목화폐는 정해지지 않은 공급량, 중앙은행 마음대로 엄청나게 찍어내고 정부 마음대로 돈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고 그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될 수밖에 없는데 반면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2100만 개로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고 4년마다 반감기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기존의 명목화폐 시스템은 국경 간 거래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복잡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위에서는 온체인상으로 국경 간 결제가 매우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이런 장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런 명목화폐 기존의 통화 시스템은 특정 국가를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중앙은행에 의해서 자본이 통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오픈 액세스를 통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탈중앙화돼서 거래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화폐 개혁의 중심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세계 1위 자산운용사는 인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이라는 투자 자산으로 재미를 보려면 인내심이 필요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언제나 비트코인의 사이클은 반복됐고 첫 번째 사이클은 저점 대비 비트코인이 592배 상승했고 두 번째 사이클은 555배 상승했고 세 번째 사이클은 104배 상승했고 가장 최근이었던 21년 사이클은 21배 상승했다. 이만큼 엄청난 리턴이 큰 자산인데 한 가지 비트코인으로 살아남으려면 이 엄청난 마이너스 93%, 마이너스 84%, 마이너스 83%, 마이너스 77%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겪고 살아남으신 인내심 있고 확신이 있는 투자자들만 이 어마어마한 리턴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롱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손실을 볼 수 없는 자산이라는 것을 블랙록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 나오면 버티지 못하고 바로 비트코인 망했다, 시즌 종료다 하면서 너무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단기적인 스탠스로 대응하고 확신이 없이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털려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블랙록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고 이 비트코인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알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가장 강력한 신흥, 혁신 자산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에 따라서 9월달 중순 들어서부터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수요단위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입도 조금씩 회복되면서 확실히 9월 초 유출이 계속 있었던 흐름과는 완전히 피벗해서 가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누적 유입량 같은 경우도 살짝 눌리는가 했지만 이제 9월 들어서 고개를 들어주면서 계속적으로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크로 시장까지 우리에게 웃어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파월이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우려했던 게 뭡니까? 바로 고용시장이었다. 근데 어제 발표됐었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모두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생각보다 고용시장 그렇게 위축되지 않았구나. 실업자가 돼서 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매크로 시장의 흐름까지 지금
크립토 시장에 웃어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이번 일본 은행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도 일본이 금리를 0.25%로 그냥 동결하는 움직임 가져가면서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고려해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겠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거 조금 보류하겠다라는 스탠스로 나왔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 이유 뭐였습니까? 얼마 전 블랙먼데이 경험하시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섣불리 금리를 올려버리면 굉장히 큰 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었는데 일본도 지금 미국의 엄청난 대선이라는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보기 흐름을 가져가면서 일단은 동결해줬고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해줬던 게 뭡니까? 결국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일본 은행의 지금 금리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비트코인은 강하게 튀어오를 거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비트코인은 약해질 거다. 근데 일본 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엔화도 약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엔달러 흐름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하던 엔화 강세가 꺾여주면서 비트코인도 웃어주는 흐름. 미국이 금리 인하 50pp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달러가 지금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 그로 인해서 당연히 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이번에 50bp 빅컷 인하를 단행하면서 계속해서 달러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대표적으로 달러와 디커플링 되는 자산이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아네크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매튜 시겔 같은 경우도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은 음의 상관관계였고 양의 상관관계는 통화 성장과 커플링돼서 갔다. 즉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따라가고 달러 인덱스와는 반대 흐름을 가져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하와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강력한 4분기부터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엄청난 메가톤급 소식이 들렸는데 유럽 경제 1위인 독일의 코메르츠 방크가 이제 비트코인 거래와 커스터디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 심지어 코메르츠 방크 같은 경우는 독일의 작은 은행이 아닙니다. 독일의 2위 은행이다. 한국으로 따지면 신한은행이 발표한 겁니다. 비트코인 거래량 수탁 서비스 고객들한테 제공하겠다.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핵심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혁신적인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선진국들 사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재밌는 소식 유럽의 금융 허브라고 볼 수 있는 스위스 증권 거래소 또한 유럽에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모색하겠다라고 하면서 스위스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선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스위스를 기관 암호화폐 거래의 매력적인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럽 기관들이 스위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계속해서 스위스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실. 또한 지금 홍콩이 올해 현물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추가해서 승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출시되어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가장 큰 장점인 스테이킹 기능이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 ETF를 사고 싶어도 이 부분 때문에 망설였던 그런 기관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홍콩에서 이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정식으로 출시하고 승인한다. 그러면 기관들에 대한 이더리움의 수요도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전 세계 상위 50대 자산 관리자의 절반 이상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 전 세계 상위 50개 금융기관 중 50% 이상이 이미 디지털 지갑 커스터디 또한 거래를 지원하거나 제공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기존 전통 금융 시스템은 기존의 비트코인은 사기다, 쓰레기다, 스캠이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벌써 최상위 50개 금융기관 중에 절반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디지털 자산 분야의 인프라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걸음마 단계의 수준인 이 크립토 시장이 이대로 시즌 종료되고 망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큰 확장이 되고 더 큰 성장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답은 너무나도 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가상자산 수탁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5대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 비트고 코리아 지분을 획득하면서 먼저 수탁 서비스 제공에 뛰어들었고 이어서 국민은행부터 신한 우리농협까지 메이저 금융사들이 모두 지금 뛰어들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 법인 코인 투자 허용 시 가장 큰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시장 또한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에 법인들이 코인 투자를 정식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현금성 자산이 많은 법인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러면 결국에 비트코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2100만 개로 공급량이 한정돼 있는 이 비트코인을 너도 나도 가지려는 흐름들이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강화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스테이블코인 패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가 이번에 금리 인하가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 규모를 변화시켜 스테이블코인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스테이블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과 글로벌 트랜잭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채택받은 점을 강조했고, 주류 시장에서도 폭넓은 채택이 목표다라고 이런 식으로 블룸버그에 나와서 자신감 있는 발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제가 봤을 때 미국 정부와 미국 월가는 미국발 스테이블코인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려는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제레미 알레어 같은 경우에도 서클 본사를 뉴욕으로 이전하면서, 또한 나스닥이 전광판의 메인으로 USDC 발행사 서클을 홍보해주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립토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있고 백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레미 알렌은 또 재밌는 사실을 올렸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미쉐린 식당에서 USDC 결제를 허용했다라고 하면서 해당 이 미쉐린을 받은 식당이 USDC로 결제할 수 있는 흐름. 시대가 바뀌고 있고 머지않아 모든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상용화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어디다 쓰냐? 가상자산 코인 어디다가 쓰냐? 아무 쓸모가 없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 세계에 확장돼서 어디 가서도 단순히 지갑 하나만 딱 들고 결제키만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사실. 지금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적 중요성 커지고 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기를 지금 끌고 있다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확장과 번영을 점치고 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뭡니까? 핀테크와 결제 시스템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통합이 증가되고 있다. 지금 미국 최대의 결제 기업인 페이팔부터 남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메카르도 리브레부터 동남아를 꽉 잡고 있는 그랩 등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통합되면서 국경 간 결제에 점점 더 기존의 낡아 빠진 시스템에서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동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하버드 또한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뉴 브레튼 우즈 프로젝트를 출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내러티브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사실. 왜 이렇게 미국의 월가 기관들부터 핵심적인 자본주의 최상위 포시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눈독을 들이느냐? 굉장히 단적인 예로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직원 수는 19,800명입니다. 근데 수익이 50억 달러 수준인데 반해서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같은 경우는 직원이 대략 50명밖에 안 되는데 무려 수익은 60억 달러를 상회한다라는 거. 이 블랙록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 이런 테더의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월가 기관들이 눈뜨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서클 USDC의 블랙록과 피델리티 이런 3대 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삼켜 먹으려고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다. 그리고 서클과 한몸이라고 볼 수 있고 자웅동체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는지 보면 이 크립토 시장이 이대로 시즌 종료되고 망할지 이제 시작일지 알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대 주주가 뱅가드, 비트코인이 인정 안 한다고 했던 뱅가드가 코인베이스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2위가 피델리티, 3위가 블랙록. 여기서 연관되는 거 뭡니까? 미국 1위 거래소 이 월가의 3대 운용사가 손에 쥐고 흔들려고 하고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USDC까지 결국 이들이 뒤에 있다. 이들은 우리 개인들처럼 단기적으로 20% 상승하고 30% 빠진다라고 해서 시즌 종료다, 대불장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더욱더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큰 수익을 벌려고 이 시장에 인프라를 깔고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거, 단순히 가격이나 그들의 말을 볼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면 중장기적인 답이 나와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라나의 또 굉장히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데, 솔라나의 새로운 업데이트인 파이어 댄서의 0.1 버전 프랭크 댄서 메인넷을 이번에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어 댄서 클라이언트 데모 버전인 프랭크 댄서를 출시했으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완료될 파이어 댄서는 솔라나 네트워크 효율성과 트랜잭션 처리량을 향상시키는 목표로 공개되고, 현재 테스트넷에서는 최종 버전까지 활성화됐다. 안 그래도 솔라나 많이 썼던 이유 뭡니까? 이더리움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훨씬 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솔라나 썼는데,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면 완전히 정말 이더리움 킬러로 자리 잡을 수 있고 막강한 레이어 1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솔라나 또한 누가 밀어주는 레이어 1입니까? 미국이 밀어주는 레이어 1. 미국은 지금 모든 시장 분야, ETF부터 거래소, 채굴,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삼키려고 하는데, 크립토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어 1 네트워크까지 솔라나를 통해서 미국이 다 독점하려는 계획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팔, 가상자산 총괄 또한 솔라나, 이더리움보다 결제 필요한 속도와 처리 능력이 탁월하다. 실제로 지금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인 PYUSD도 지금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서클의 USDC 또한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솔라나 또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월가가 뒤에서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이미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절찬 판매 중인 최대의 대형 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 또한 이번에 솔라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뮤추얼 펀드를 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솔라나는 뭔가 있다. 최근 비트코인과 시장이 주춤하면서 솔라나도 어느 정도 낙폭이 있었지만, 솔라나도 이번 사이클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내러티브라는 거. 그리고 프랑스의 3위 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경우도 유로 스테이블 코인인 EURCV를 솔라나 블록체인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서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수수료가 저렴한 솔라나 네트워크의 모든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이 가장 많이 올라간 네트워크가 당연히 트랜잭션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확장되고 상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기술적으로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 저항과 지지를 받았던 이 수렴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이었던 64.9K를 시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구간을 돌파해서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3월 달부터 계속 저항을 맞았던 이 확장 세기의 상단을 시도하러 갈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확장 세기 상단을 확실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해주는 그 시점이 본격적으로 후반전 불장 사이클이 컨펌이 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64.9K 돌파해서 안착해주는지 체크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이 확장 세기 상단 돌파해주는 거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괜찮은 소식은 비트코인이 가격을 잘 지켜주고 우상향 하는데 반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확실하게 고개를 꺾어주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비트코인으로 몰렸던 자금들을 동생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굉장히 낙폭이 컸고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던 알트코인으로 지금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흐름.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강세를 볼 수 있는 이더 BT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줬던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확실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결국에 이더리움이 살아난다라는 거, 알트의 왕이 살아난다라는 거, 알트코인도 지금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펀딩 레이트를 보면은 청정지대라는 거, 과거 알트코인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2023년 말 그리고 올해 3월달 이때에 비하면 펀딩 레이트 히트맵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청정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낙폭이 컸던 알트들을 여러분들이 줍줍하시기에는 충분히 좋은 시기라는 거.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느끼셨을 겁니다. 아무 본질도 없고 펀더멘탈이 없는 알트코인을 무지성으로 욕심내서 담았다가는 큰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드렸던 포트 비율, 비트 이더 잘 배분해 놓고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이제 준 메이저와 유망한 펀더멘탈이 높은 알트들을 선별해서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알트들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한번 체크해보자면, 비트코인 3개월 미만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 같은 경우는 언제나 굉장히 강한 지지의 역할을 했고, 이 구간을 돌파해줄 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지지를 해주거나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그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것을 비추어 볼 때 지금 자리가 지금 단기 홀더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지금 돌파 시도하려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준다라고 하면 지난 2023년 말처럼 이 구간을 돌파해주고 나서 굉장히 큰 랠리, 후반전 랠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 같은 경우도 9월달
달 들어서 양수 구간에 계속해서 위치해 있고 이 보라색 점선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의 30일 EMA 같은 경우도 지금 양수로 들어왔다. 과거에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30일 EMA가 양수로 들어왔던 구간,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여줬던 구간인 만큼 지금도 이 구간에 돌입했다는 거. 이제 국면이 약세 국면에서 강세 국면으로 바뀌는 그 전환점, 변곡점에 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최근 채굴자들의 거래소 유입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약보합하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이 줄어들고 있다. 채굴자들도 이제 팔 만큼 팔았고 더 이상 매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방 압력이 또 하나 해소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결국에 종합해 볼 때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처음에 환희의 첫 페이지 1 반감기 전 상승을 끝내고 나서 기나 길었던 로스타임에서 이제 털려나갈 개미들을 다 털어버리고 여기서 이제 투심이 약한 개미들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이제 새로운 후반전을 위한 팩이 꼽혔고 시작이 됐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9월 말부터는 저는 국면이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후반전에 참여하신 티켓을 받으신 분들 잘 버텨 오셨고 이제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영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